자, 이어서 TAT 1급 48회 기출문제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관리.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상으로 뭐 앞에서도 그랬지만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되게 임팩트 있게 팍팍팍팍 진행되기 때문에 문제풀이가 아니라 리뷰다 보니까 포인트를 탁탁탁 짚어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론 설명을 길게 한다거나 그런 거는 거의 없으니까 혹시 그런 걸 기대하시고 이걸 들으시는 거라면 다른 영상에서 이제 자세하게 유튜브 저 말고도 다른 유튜버 분들이 TAT 1급 48회를 문제를 풀이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 시험 회차의 어떤 특징 그리고 앞으로 시험을 대비하실 때 어떤 점을 좀 주의하셔야 될 것인가 뭐 이런 아니면 또 뒷담화 뭐 이런 것들을 재미 위주로 이렇게 즐겁게 들으시게끔 하는 그런 목적으로 작성한 게 리뷰예요. 그래서 컨셉이 좀 다릅니다. 학습 목적이 강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뭔가 공부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유튜버 분들이 올리신 강의를 보시고 저는 그래서 제가 문제 풀이라고 안 하고 리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대충 언저리만 짚어가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35점 배점 법인세 관리. 이게 이제 전산세무 1급하고 항상 비교를 제가 해드리는데 전산세무 1급은 법인세가 30점이에요. 5점 차이가 납니다. 5점. 자, 그래서 일단 5점이 꽤 큰 차이죠. 그죠? 뭐 1, 2점 차이로 떨어지는 시험이기 때문에 자, 행복전자 회사 코드를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행복전자로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5가지 세무 조정을 진행을 할 겁니다. 조금 특이사항이 있다면 이제 공제감면세액계산서 2가 오랜만에 나왔어요. 잘 안 나왔었는데 최근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자, 1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7점 배점.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요. 업종별 수익금액 명세, 수익금액과의 차액 내역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순서가 있죠. 순서가 있는데 빠르게 보여드리면 자, 일단 법인 조정 들어가서요. 자,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를 먼저 보실게요. 보시면 조정 후 수입을 내려면 수익금액 조정을 미리 다 이렇게 해놓습니다. 해놓고 지금 300만 원 제품 매출 입금 산입이 된 거죠. 그래서 기타 수익금액을 보시면은 위탁 매출 이게 누락인 것 같고 200만 원이 위탁 매출 원가 누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합계 등록을 보니까 위탁 판매 누락, 입금 산입, 유보 발생, 그 다음에 그죠 대응 원가 누락, 손금 산입, 유보 발생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일단 세무 조정이 이렇게 됐다는 스토리. 이게 이제 실제 문제 내용도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작업 순서를 보면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일단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바로 이 세로 불러오기가 1번이에요. 세로 불러오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수입 조회를 하셔갖고 수입을 불러와 주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코드를 이제 업종 코드를 입력해서 이제 나눠주는 거. 이제 요걸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혹시 수출로 쪼갤 게 있다면 뭐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세로 블록이 먼저 할게요. 자, 세로 블록을 먼저 해주니까 지금 다 활성화가 돼 있죠. 이제 수익금액 불러왔고 그 다음에 부가세 신고서식에서 작성되어 있는 과세표준 명세와 과세표준 금액들이 다 불러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해야 될 게 수입조회죠. 자, 이제 제품 매출 그리고 바로 밑에 칸에다가 역시 상품 매출 이렇게 불러와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업종 코드는 이건 맞고 업태어 종목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소매 같은 경우에는 업종 코드가 515050이네요. 515050. 자, 그리고 이제 좀 뒤에 보면 우리 문제에는 컴퓨터 주변 장치 이렇게만 돼 있어요. 도매 및 소매업 그죠? 뭐 웬만하면 맞춰줍니다. 그래서 도매 및 소매업 컴퓨터 주변 장치하고 콤마 돼 있는데 소프트웨어 뭐 도매업 이렇게 더 돼 있어요. 이렇게 이건 지워줄게요. 그래서 딱 여기까지만 이렇게 해주고요. 문제를 조금 보면요.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는지 자 볼게요. 문제 보니까 뭐 이건 1번은 거의 다 했고 다 했어요. 6,200만 원 제품 매출 금액 중에서 일부가 해외 수출이고 나머진 내수다. 이거 뭐 맨날 나오는 문제죠. 자, 이거 빼는 방법. 일단 전체 금액에서 요 이제 내수 금액에서 6,200만큼을 이제 해외 수출부니까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좀 빨리 하는 방법은 컨트롤 Q예요.
단축키가 컨트롤 Q를 누르시면 이렇게 계산기가 나와요. 계산기 요거 이렇게 계산기를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표시 마이너스 6200을 빼세요. 그럼 여기 1297400이 밑에 이렇게 나오죠. 그죠? 요거를 여기다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냥 보고. 물론 계산기로 하셔도 됩니다. 1297400 그럼 이제 6200이 자동 반영되잖아요. 스페이스바 또는 뭐 0 엔터 0 엔터 치면 이런 식으로 수출로 빠져나갑니다. 이제 이게 두 번째 미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요건데요. 요거는 답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우선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얘는 더하기고요. 얘는 더하기. 더하기란 얘기는 그냥 그대로 치시란 얘기예요. 얘는 빼기예요. 예. 빼기인데 일단 입력한 다음에 왜 그런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아래쪽에 보면 여기 지금 아직은 이제 1000만 원이 차액이 1000만 원이 이제 빨간색이 안 뜨는데 요쪽에 커서를 코드 쪽에 한번 갖다 놔 보시면 빨간색으로 변해요. 이렇게 한번 쫙, 그쵸? 빨간색 변했죠? 자, 여기서 번호를 치시면 돼요. 그냥 거기 23번 하면 지가 알아서 개인적 공급이라고 하죠. 500 플러스라 그랬죠. 제가 25번 유형자산 매각 요거는 800. 그 앞에 내용은요 안 바꾸셔도 돼요. 이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형자산 요거 지우고 매각이 안 돼요. 알겠죠? 예, 그 다음에 밑에 칸 요거 이제 중요하죠. 32번 하신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30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F2번 이렇게 눌러보면요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예, 그죠? 자, 그런데 예, 이제 번호를 치셔도 되고 이렇게 고르셔도 돼요. 그럼 이제 딱 1000만 원, 1000만 원. 양쪽 여기 나와 있는 차액과 여기 나와 있는 차액이 이제 일치하면 끝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이제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뭐 물론 이제 뭐 다른 강의, 다른 유튜버 분들도 이거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좀 직관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이걸 왜 작성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수익 금액과의 차액 내역. 우선 원리를 말씀을 드리면 앞에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수익 금액 조정 명세서라는 게 있어요. 그죠? 이 수익 금액 조정 명세서는 뭐와 뭐의 차이를 조정하는 거냐면 이 조정은 세무 조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무 조정. 그리고 조정후 수익 금액이라는 거는 세법상 수익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결산상 수익 금액은 뭐다? 회계상, 장부상. 저 B는 북이에요. 북. T는 텍스고요. 당연히 이거는 그죠? 세무 조정이겠죠. 어저스팅. 그래서 회계상 결산상 수익 금액, 장부상 수익 금액을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조정을 통해서 세무상 수익 금액으로 바꿔주는, 그러니까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차이, 세법과의 차이를 조정해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세무 조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합계 등록이라는 버튼이 활성화가 돼 있죠. 그런데 조정후 수익금액 명세서에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합계 등록이라는 버튼이 없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세법 간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여기 수익금액이라는 거는 기업회계에 출발을 해서 세무 조정을 통해서 세법상 수익금액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세법상의 수익금액이라는 거는 우리가 법인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법인세법.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평소에 장부기장도 하지만 뭐도 하나요? 부가세 신고도 하잖아요. 그죠? 부가세 과세 표준에 포함됐거나 또는 포함되지 않았거나 하는 것들 중에서 법인세와 다른 것들을 그 차이를 조정해주는 내역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기 개인적 공급이라는 게 있죠. 개인적 공급. 이 개인적 공급이라는 건 사실 매출액은 아니에요. 매출액은 아니지만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표준에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아래 나와 있는 유형자산 매각, 이것도 사실 매출은 아닙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표준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수익금액과의 차액 내역이라는 건 뭐냐면 이 둘은 플러스니까 이미 부가세 신고 때 반영이 됐고, 하지만 그쵸, 법인세법에서는 이걸 수익금액으로 보지 않았다. 그래서 그 차이가 이만큼이다 라는 걸 부가세법이 너랑 나랑 차이는 내가 이만큼 더 많이 가지고 있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법이 법인세법한테 이제 그 설명을 해주는 일종의
찬조 출연이죠. 뭐 이걸 뒤집어서 법인세법이 너는 나보다 더 많아. 1,300만 원만큼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법과 법인세법의 차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건 부가세법상에선 신고는 되어 있지만 법인세법상은 신고가 안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밑에 거는 반대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매출 누락은요, 수익 금액 조정을 통해서 찾아냈죠. 그러면 반대로 자, 앞에 있는 거는 자, 요거는 이 500만 원, 8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법은 알고 있지만 법인세법은 틀린 이유가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이 300은 부가세법에서는 모르고 있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알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회계 처리도 안 돼 있어서 세무 조정을 한 거예요. 그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문제 보시면 수익 금액 조정 명세서에 입력된 제품 위탁 판매 누락분으로 어디에도 반영이 안 됐다고요? 회계 장부에 반영이 안 됐다. 그래서 이걸로 뭐를 했다? 수익 금액 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부가세 신고서에도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이 됐다라고 하면 이건 조정 후 수익 금액 명세서에 반영이 안 됩니다. 안 돼야 돼요. 근데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인세법상 추가로 그죠? 법인세법이 아니라 죄송해요. 그죠. 법인세법에서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세무조정 사항으로 그죠? 이번에는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어. 300만 원만큼. 그러면 이거가 플러스 부호로 1300이고 얘는 오히려 그쵸 마이너스 부호로 300이니까 너와 나의 차이는 네가 결과적으로 1000만 원만큼 더 많이 가지고 있네. 더 많이 잡혀 있네. 수익 금액이. 그러니까 과세 표준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부가세는 수익 금액이란 말을 안 쓰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1000만 원만큼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세무 조정이 안 나오는 소식이기 때문에 상당히 쉽습니다. 여기까지예요. 그냥 저장하고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끝. 자, 두 번째 세무조정 선급비용 명세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늘 나오는 건데 전기 자적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단기 선급비용 나와 있습니다. 뭐 사실 거의 여기 나와 있는 이거는 세무조정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명세서에서 자동으로 반영돼서 세무조정이 하는 게 아니라 수동으로 손으로 직접 따져갖고 세무조정 하라는 건데 문제가 좀 쉽게 나왔어요. 어떻게 쉽게 나왔냐면 보통은 1할 계산 시키거든요. 366분의 뭐 그렇죠. 여태까지 출제했던 기출 문제들 보면 조금 난이도가 있었어요. 근데 요거는 월할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쉬워요. 그리고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건 그냥 입력하면 지가 알아서 산출됩니다. 산출되는데 힌트를 좀 준 게 있어요. 자, 우선 평가 문제 선급비용 명세서 작성하시오. 원장 내역을 조회를 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조회해 봅니다. 좀 이따가. 근데 여기서 어떤 계정 과목의 원장 내역을 조회해야 되느냐? 선급비용 계정 과목을 조회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각 건별로 세무조정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세무조정 참고자료 보니까 전기 자적을인데 선급기간이 2년치죠. 딱 남아있는 기간이 월할 계산할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공장 임차료, 제조경비, 그 다음에 영업부, 자동차 보험료, 판매비와 관리비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눈에 보이는 것부터 먼저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선급비용 보험료 있죠. 요거 240만 원인데 요게 2년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24개월. 그럼 240만 원이라는 이 선급비용이 이제 기한이 도래하는 게 딱 50% 반이죠. 그래서 120만 원만큼이 단기 선급비용 이제 송금 인정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바로 여기서 세무조정을 해보면 손금 산입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전기 선급비용 뭐 이 정도로 하면 되겠죠. 전기하고 이제 예를 해주시면 돼요. 전기 뭐 선급비용 이렇게 120만 원.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게 세무 유보 감소예요. 그죠? 자, 이렇게 털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부터 먼저 해볼게요. 자, 선급비용 명세서를 들어가신 다음에 자, 들어가자마자 합계 등록 눌러줍니다. 이거는 여기 나와 있는 명세서랑은 별도예요. 그래서 자, 이쪽에 자, 전기 선급비용 그 다음에 보험료 뭐 이런 식으로 품명을 그대로 쳐줍니다. 과목명대로. 그 다음에 120만 원만큼 하시고 유보 감소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하고 시작해요. 왜냐면 보통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하나씩 파 보면요.
요걸 이제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거든요. 예, 그대로 쭉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일단 구분은 선급 보험료냐 임차료냐. 공장 임차료니까 3번. 그 다음에 공장 임차료라고 하시고요. 거래처 F2번 누르신 다음에 우리 빌딩, 우리 빌딩. 그 다음에 선급 비용 이제 기간이 나오죠. 기간은 그대로 채워주면 됩니다. 1년이죠, 딱. 지급액은 얼마예요? 1,000만 원. 자, 그럼 이제 뭐 지저분하게 나오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회사 계상액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일단 엔터를 한번 쳐주고요. 여기서 원장 조회를 누른 다음에, 자, 133, 133. 딱 보면 여기에 대한 선급 비용은 아니죠, 그죠? 요거는 요 다음 줄 자동차 보험료에 대한 선급 비용이어서 이거 다시 한번 좀 이따 보는 걸로 하고, 자, 계상액은 없으니까 이 상태에서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해 버려요. 그다음 합계 등록하신 다음에 요거 그대로 쳐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교대로 공장 임차료 띄우고 선급 비용 이렇게 쳐주신 다음에 붙여놓고 얘는 유보 발생이에요. 자, 복귀. 그 다음에 줄 바꿔서 이번에 선급 보험료죠. 그 다음에 그대로 쳐줍니다. 자동차 보험료 괄호 열고 닫고 영업부.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F2번 누르시고 미래화재 해상보험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고요. 자, 날짜는 8월 9일 하고 딱 이것도 1년치죠. 지급액은 얼마예요? 132만원. 자, 근데 아까 회사 계상액이 70만원 있긴 있었죠, 그죠? 이 상태에서 다시 원장조에 133 133 하면은 영업부 자동차 보험료 요거예요, 그죠? 요거에 대한 건데 이미 선급 비용 계상을 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요 70만원을 여기다가 위치를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뭐 95,616원만 세무조정하면 되겠죠. 70만원 입력을 해주면 이미 선급 비용 계상한 거는 여기 이렇게 입력을 해서 여기 반영시켜주면 돼요. 지금 이렇게. 자, 이것도 복사하기 붙여넣기 합계 등록. 조심해야 될 거는 왜 복붙을 하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금액은 합계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금액하고 자칫 잘못하면 혼돈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하나씩 건 바이 건으로 자동차 보험료 괄호 닫고 영업부 띄우고 선급 비용 이렇게 제가 하는 대로 이렇게 쳐주면 됩니다. 사실 앞에 있는 과목은 그냥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점만 찍어도 감점이 안 되긴 해요. 근데 그래도 나름대로 나중에 실무에 가서도 또 써먹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습을 미리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95,616원 역시 유보 발생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똑같은. 그래서 세무조정을 정리해 보면 송금분산입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송금산입 하나 있고 이렇게 해서 3가지 세무조정을 하시면 맞게 하신 거다. 자, 됐어요. 뭐 어렵지 않죠, 그죠? 간단하게 이렇게 리뷰하는 걸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째로 넘어갈게요. 자, 3번째입니다. 업무무관 지급이자 조정명세서 갑을 얘는 이제 연결되어 있는 세무조정이 있어요.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거기서 가지급금 적수를 계산을 하고 가수금 적수를 계산을 해서 불러와서 이제 차입금에 관련된 적수랑 비교해갖고 업무무관 지급이자를 계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가 문제 보니까 뭐 똑같이 되어 있고요. 을 작성해라, 갑 작성해라, 건별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료 1은 자산 취득에 관련된 내용으로 재무상태표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업무무관 자산을 구분해서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찾아봤는데 세법책을 좀 많이 찾아봤는데 올해 딱히 바뀐 게 없는데 1,000만원 규정이 어디서 나왔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이 1,000만원 규정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이 공식 정답이거든요.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공부를 한동안 안 해서 그런가? 아닌데 일단 미술품을 취득한 후 회사 사무실이나 복도에 전시하였으므로 제외됨. 이거는 맞아요. 맞는데 1,000만원이라는 숫자는 제가 본 적이 없어서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제보 좀 해주세요. 제가 검색을 해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일단 뭐 그렇다는 얘기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일단 그래서 얘는 제외입니다. 그래서 뭐 1,000만원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회사 복도의 전시, 그러니까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곳에다가 이런 뭐 골동품, 서화, 골동품 이런 것들 있죠. 서화는 이제 그림이죠. 미술품 이런 것들을 이제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곳에다가 게시해 놓으면 사장님 방, 회장님 방이 아니라 뭐 복도라든지 뭐 이런데 전시해 놓으면 이거는 이제 약간 좀 공공성이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인정해주겠다. 뭐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 금액 제한은 제가 좀 더 찾아보겠는데, 혹시 뭐 이게 수정해야 된다면 제가 수정 영상을 다시 올릴게요. 근데 일단 현재로서는 공식 정답이 1,000만 원을 제가 못 찾아서, 예, 근데 1,000만 원이 굳이 제 생각엔 TAT 1급 시험에서 1,000만 원 갖고 장난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이건 뭐 제외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게 뭐 손금 불산, 그러니까 그 업무무관 자산으로 만약에 인정이 되면 업무무관 동산이 됩니다. 그 동산과 부동산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뭘 입력한다고 하면은 이쪽에 보면 동산하고 부동산 있죠. 여기다 입력해야 돼요. 예, 건물은 여기다 입력하는 게 맞고, 어쨌든 근데 지금 뭐, 예, 업무무관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 관련 어느 정도 이제 입증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비품은 그냥 무시하고 가면 돼요. 무시. 자, 건물이 이제 업무무관 자산입니다. 그래서 대표이사 별장이기 때문에 요거는 3월 1일 취득, 건물을 구입했기 때문에 취득한 자산이 됩니다. 요거 먼저 작성을 해야 돼요. 요걸 먼저 작성한 다음에 차입금 이제 적수 계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여기 월 1에 커서 맞춰 놓고요. 그냥 0301 하시면 되겠고, 취득이에요. 만약에 2021년 이전 취득분이면 이제 전기 2월로 들어가시면 돼요. 금액은 2억이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거 보시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3번을 먼저 보셔야 돼요. 2번은 좀 이따가. 뭐 어차피 이건 이자 비용이니까 뭐 다 반영됐다는 얘기고, 가지입금 데이터를 활용해라. 가수금 적수를 불러와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다 됐고, 가지입금 적수, 가수금 적수 각각 불러와야 돼요. 새로 불러오기 한번 눌러주시고, 이것도 한번 눌러주시고, 불러왔는데 안 뜨면 없는 거예요. 자, 값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자율별로 이제 지급이자를 입력하면 되는데 3.8% 이자율 입력하고요. 1,140만 원. 자, 보니까 특이사항이 하나 있어요. 뭐라 되어 있냐면 315만 원은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고, 예, 원천징수 하지 않았대요. 만약에 원천징수였다면 그 부분은 또 기타 사유 유출하고, 그죠? 나머지 상여인데, 뭐 정확하게 대표적 상여죠. 문제가 되게 쉬워요. 그냥 보고 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 315만 원 그냥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금액을 살짝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F8번 눌러셔서 세무 조정하면 됩니다. 밑에 이렇게 친절하게 이게 뜨죠. 예, 떠요. 이걸 보고 하셔도 됩니다. 이걸 보고 하셔도 돼요. 근데 얘는 이제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은 요건 맨 나중에 하셔야 되니까 지금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라고 하시고, 금액 350이죠. 315만 원이죠, 참. 그 다음에 상여 두드려 패면 돼요. 자, 그 다음, 자, 엔터를 막 쳐서 줄을 바꾸시고 4.5%입니다. 이번에는 지급이자 2,250만 원 되겠고요. 차입금 적수 자동 계산되죠. 지급이자는 건설자금 이자가 부인할 게 하나 있는데 478만 원이 건설 중인 본사 사업. 근데 완공 예정일이 이제 지금 올해가 아니라, 그쵸, 한 2년 뒤죠. 건설 자금 이자라고 또 친절하게 설명도 해놨어요. 이거는, 그쵸, 손금 불산입 유보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2,250만 원 중에서 얼마다? 478만 원. 요거 살짝 컨트롤 C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합계 등록을 눌러주시면 이제 건설 자금 이자 나옵니다. 그래서 그대로 쳐주면 돼요. 건설 자금 이자. 그다음에 유보 발생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고, 다른 특이사항이 없으면 이게 끝난 거거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활용 점정 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 치셔도 되고요. 뭐 공식 정답대로 업무무관 지급이자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그냥 이렇게 할게요. 뭐 이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자, 기타 사회 유출입니다. 세무 조정만 맞게 잘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론적인 부분들은 충분히 다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을 거라고 보고, 어떤 기술적인 어떤 프로그램 운용적인 부분이라든가 문제를 접할 때 어떤 그런 센스라든가 이런 거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장하고 나오셔야죠. 네, 됐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문제 4번 기부금 조정 명세에서, 예. 일단 좀 신선했어요. 예, 신선했다는 게 사실 이 대표이사 동창회 특별회비 부분도 그렇고
이제 현물 기부는 이제 원가와 시가 중에 원가로 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좀 나름 인상 깊었고 문제 난이도가 어렵지는 않고요. 조금 이제 디테일한 공부 이런 것들, 예. 그러니까 이론적인 부분들을 좀 공부하신 분들은 좀 재밌었을 것 같고, 예, 좀 프로그램 기출 문제 위주로만 풀어보셨던 분들은 조금 고민했을 것 같아요. 저는. 자, 그리고 어음 기부금이야 뭐 늘 나왔던 거니까 뭐 이거는 어렵지 않고 뭐 늘 AT는 그렇지만 법정이면 법정, 지정이면 지정 이렇게 다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뭐 어려운 건 사실 없었어요. 그리고 뒤에 사회복지 공동모금에도 사실 법정이긴 하지만 어음이기 때문에 이게 더 그죠? 직부인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이건 이제 송금물산이 유보로 가는 거고. 문제는 뭐였냐면 다만 말씀드리면 대표이사 이제 세무조정 대상은 딱 두 가지였어요. 근데 대표이사 동창회 특별회비 있잖아요. 이게 상여입니다. 요건 이제 3일회계 법인 3일 인포마인에서 출판한 그 2021년판 TAT 1급 교재를 아이캔 TAT 1급 교재에도 요게 나와 있어요. 예, 526페이지였나? 제가 지금 페이지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예, 그 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이제 금액은 조금 다른데 예, 대표이사 동창회 특별회비라고 딱 찍어서 나오고 답이 상해라고 이렇게 해서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재로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이거는 좀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다른 교재는 안 봐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 저도 이거 찾아보느라고 저도 좀 예, 확인할 게 있어갖고 그쵸.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유보죠. 유보 발생이 되겠고 그런데 요거 얘기를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대표이사 동창회 특별회비 이거 여태까지 동창회비 뭐 있잖아요. 우리가 종친회 그쵸? 향후회 그 다음에 동창회 요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면 기타 사회 유출이거든요. 예, 실제로 종친회 향후에는 많이 출제가 됐어요. 이 48회 출제되기 직전에 출제됐던 기부금 조정이 39회였거든요. 예, 저는 이제 역대 출제 그 경향 같은 걸 분석하다 보니까 어디서 몇 회에서 뭐 나오는지 정도는 제가 기억을 하는데 동창회비 문제가 딱 한 문제가 나왔어요. 22회에 나왔었는데 제가 잠깐 문제 보여드릴게요. 자, 22회 TAT 2급 기출 문제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뭐 아무것도 볼 수가 없고 이제 정답 해설 화면을 좀 보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동창회 기부금이라고 나와 있어요. 동창회 기부금입니다. 자, 그러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동창회 기부금에 대해서 손금불산입하고 보세요. 기타 사회 유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22회 때 문제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지금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 이게 잘못된 건가요? 혹시 특별 회비라서 그런 건가요? 라고 물어보실 분들이 있을 텐데 그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뭔가요? 뭐겠냐? 뭐겠어요? 자, 반말한 거 아니에요? 뭘까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회계사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조금 이제 전공이 세무회계학과 이러신 분들은 아마 교수님들이 얘기를 해주신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냥 시험용으로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그냥 동창회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요. 동창회에 이제 회비, 일반 회비도 있고 특별 회비도 있는데 그냥 다 회비, 그냥 다 포함한 모든 회비. 예. 이 회비는 상여가 맞아요. 상여. 예. 근데 이제 이것도 귀속자에 따라 틀려요. 만약에 주주의 동창회 회비를 내줬다면 배당이 될 수도 있겠죠. 상여 등이라고 합시다. 예. 뭐 대표이사의 동창회 일반 회비 또는 특별 회비, 그러니까 회비. 그런데 동창회 단체 자체에 법인 명의를 기부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표자의 동창회 회비를 법인이 대신 내준 거는 대표자의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자 그 개인 재산세나 이런 거를 법인 통장에서 내준 거 상해 처분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자 개인 경비를 법인이 대신 해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접대비 세무 조정할 때도 대표자 본인의 사용 접대비는 직부인액으로 송금불산이 상해 처분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창회에
똑같이 보낸 돈이라도 그 목적이 이 동창회 회비가 그러니까 대표자가 내야 될 돈을 법인이 대신 내준 거냐? 그러면 상여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법인 명의로 동창회에 기부금을 만약에 냈다. 근데 사실 이게 손바닥 앞뒷면 차이예요. 근데 뭐 실무자분들이라면 대략 그죠? 기타 사유 유출로 두드려 맞는 걸로 이제 몰고 가시면 될 것 같고, 그죠? 근데 자격시험에서는 이걸 구분하고 있으니까 요 차이가 있다 정도만 확인하시고 하시면 돼요. 이거는 충분히 다른 시험도 벤치마킹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되게 웃긴 게 TAT 1급에서 한번 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산세무 1급에서 벤치마킹을 해요. 몇 회 뒤에. 되게 웃겨요. 그게. 또 전산세무 1급에서 뭐가 나오면 TAT 1급에서 좀 벤치마킹 하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출제를 해봐서 알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많이 참고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상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뭐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게 좀 내용을 먼저 봤는데 나머지도 좀 볼게요. 기부금 조정 명세서 작성하시오. 기부금 명세서가 항상 먼저예요. 그다음 각 건별로 세무 조정하라고 돼 있고, 자 여기 보면 기입력된 자료는 무시하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자료를 참고해서 하라는 거거든요. 이 자료. 근데 있잖아요. 이 자료가 딱 세무 조정 지금까지 하나도 안 틀리고 다 맞으면 이거예요. 이런 게 이제 뒤에 한 번 더 나오거든요. 다음 문제에도.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다 했으면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이게 문제푸는 하나 요령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했는데 이거랑 금액 차이가 난다. 전산세무는 틀릴 수 있는데 TAT 1급 같은 경우 이렇게 금액을 찍어줘서 맞췄다면은 이거가 힌트예요, 사실. 여러분이 틀리게 하신 거예요, 뭔가. 얘가 맞는 답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저는 이따가 그냥 불러오기만 할 거예요. 저거랑 맞는지 틀리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좋습니다. 바로 프로그램 보도록 할게요. 자, 기부금 조정 명세서 바로 들어왔고요. 여기 좌측 상단에 보이시는 기부금 명세서 이것부터 먼저 시작하는 거죠. 요 그 주황색 번호 있잖아요. 이 번호대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자, 들어가서 그냥 불러오기 먼저 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쭉 되어 있는데 여기 이렇게 뭐 법정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보고 하셔도 돼요. 그래서 법정 1번, 그다음에 2번 지정, 그다음에 3번의 이제 얘기인데 요거 그 단서가 있어요. 문제 보시면 주 1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요거는 보세요. 지정기부금이고 원가 시가 중에 제가 원가를 골랐는데 왜냐하면 특수관계인이 아닌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특수관계자 그다음 특수관계자가 아닌, 그리고 법정 지정, 이게 좀 다르죠. 요거는 좀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 기부금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현물기부금에 관련된 사항만 빠르게 한번 보고 갈게요. 현물기부금, 물론 뭐 간주기부금도 있고 뭐 쭉 다 하면 할 말이 많은데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문제풀이가 아니기 때문에, 자 우선 법정기부금이 있죠. 법정기부금은 장부가액으로 하시면 돼요. 취득원가. 그 다음에 지정기부금이 있고, 그 다음에 비지정기부금이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 지정기부금 중에서 특수관계자가 아니다, 특관이다에 따라 틀려지는데, 특수관계자가 아니면 장부가액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는 이게 이제 적용이 되겠죠. 요거 이 문제에서는. 그래서 두 개가 이제 같아요. 그 다음에 특수관계자인 단체 또는 뭐 법인에게 기부를 했다. 그러면 자, 이것도 똑같아요. 비지정도 똑같아요. 묶어서 할게요. 이러면 시가와 장부가 둘 중 큰 금액이에요. 시가와 장부가액 둘 중 큰 금액.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보시고, 뭐 이것도 좀 정리해 보면 이렇게 묶을 수 있겠네요. 그죠?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묶어서, 아이씨, 이렇게 잘 못 쓰냐? 제가 이렇게 묶어서 장부가액 이렇게 하시는 게 낫겠네요. 막상 또 써보고 나니까 그렇네. 이렇게. 그래서 장부가액 적용이니까 원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자, 그리고 뭐 추가적인 사항들은 이거 대표이사 특별회비 이제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의무에 의해서 지출한 금액이라는 말이 힌트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것만 봐도 상여라는 걸 조금 의심해 볼 수 있었는데 또 기존에 다른 시험 전산세무 1급 같은 시험이나 뭐 이론 시험 중에 세무회계 또는 재경관리사 이런 시험들에서 대표이사 동창회 뭐 기부금 이런 식으로 나와 버리니까 그게 기타 사유 출입 문제가 또 답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봤으면 좀 맞출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그냥 동창회, 종친회, 향후회, 기타 사유출 이렇게 외웠으면 조금 헷갈렸을 것 같아요. 뭐 어음기부 만기는 뭐 내년에 1월달에 결제하니까 당연히 결제 기준으로다가 이제 현금주의로 인식하기 때문에 기부금은 요거는 유보가 맞죠. 자,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지정이 맞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나와 있는 대표이사 동창회 특별회비는 기타, 요것도 기타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 요거 이제 사유 있잖아요. 요걸 그냥 복사해 버려요. 그 다음에 500만 원 있잖아요. 요거 합계 등록을 누르신 다음에 요걸 그대로 붙여넣기 하시고 500만 원 요거는 상여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 밑에 있는 거 요거는 유보죠. 그래서 합계 등록하시고 붙여넣기 하시고 나머지 800만 원 유보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세무조정 1300 각각 두 가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여기까지 일단 하시고 난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기부금 송금 산입 한도액 계산으로 이동 탭 버튼이 있어요. 이거 눌러주셔서 복귀하시면 되겠고, 자, 이 상태에서 그 아까 문제에서 제시된 소득 금액 있잖아요. 요 부분을 이제 우리가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자, 원래는 수정을 눌러서 그대로 쳐주셔도 되는데 그러면 더 헷갈려요. 사실 앞에 게 있는 게 사실 정확하게 맞다고 하면,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135, 929, 900 그리고 입금산이 64, 211, 438 문제 제시된 거, 송금산이 320. 요 상태에서 그 방금 한 기부금 세무조정을 또 플러스해서 금액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쵸? 그럼 이제 요 금액을 더 추가시키면 1300이 더 추가가 되는 거니까 7722 하나하나 438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안 하고 세로 불러오기를 그냥 이렇게 여기서 세로 불러오기 눌러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로 불러오기는 이걸 불러오는 거고 여기서 세로 불러오기를 한 번 더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딱 픽스가 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문제 제시된 그 세무조정 내용이 힌트였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장 누르시고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기부금 한도 초과가 여기 나오긴 하는데요. 요거는 어디에 반영되냐면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로 반영이 되죠. 기부금 한도 초과는 뭐 세법에서 이제 분류할 때는 기타 사유 출로 분류합니다만 여기서 세무 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바로 다음 문제로 이어지는데,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서 제가 또 추가적으로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 설명을 또 해드릴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5번입니다. 공제감면세액 확인서 2번 해갖고 바로 벤처기업 확인서 딱 나오는데, 야, 뭐 제가 이제 뭐 나날이 이 발전하는 AT 자격 시험을 보면서 참 실무 중심의 자격 시험으로 노력을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AT도 노력을 많이 한다는 거지 사실 뭐 100% 실무에 이제 뭐 써먹을 것들이 나오는 거는 아니에요. 100%는 아니에요, 사실. 근데 전산 세무에 비해서는 확실히 AT가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가용성이 좀 높긴 해요. 전산 세무는 아직도 이제 흑백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 AT는 이제 칼라로 출제되죠. 그리고 또 주로 그림보다는 글씨 위주로 많이 나오잖아요. 또 AT는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냐, 이렇게 그 빽빽하게 빼곡하게 글씨가 채워져 있진 않은데, 전산세무 2급이나 1급 보면은 뭐 다 텍스트 막 밖에 없죠. 글씨밖에 없죠. 그죠? 또 빼곡하게 폰트도 되게 촘촘하게 해갖고 막 거기 밑에다 붕괴도 쓰기 어려울 정도로. 예. 근데 제가 그냥 더 들은 얘기인데 예, 옛날에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팀에 계셨던 모 세무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뭐 되게 자격시험으로 세무사회가 이제 그 수익이 되게 많이 났었대요, 옛날에. 뭐 지금 모르겠어요. 근데 뭐 그 잉여금이 많이 쌓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걸 이제 시험의 퀄리티를 좀 더 올리는 쪽에 써야 되는데,
그러면 칼라로 좀 해줄 만 하거든요. 솔직히 저는. 모르겠어요. 뭐 그 돈 다 어디서 쓰는지 모르겠지만. 예, 예, 그래서 AT는 그래도 처음부터 되게 많이 손실을 봤는데도 공인회계사회에서 전폭적으로 이걸 계속 칼라로 내고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AT 시험이 왜 칼라로 나오는지는 혹시 아세요? 이게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영수증이나 이런 것들이 흑백으로 나와버리면 실무랑 많이 이제 어떤 가독성 측면에서 또 실무에서 또 특히나 이제 세금계산서 같은 경우는 빨간색, 파란색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 구분하기가 힘들지 않겠냐 뭐 이런 취지로 칼라로 올 칼라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전산세무에게는 참 그쵸 초지일관하게 거의 이제 좀 있으면 100회가 다 돼가는데도 칼라로 할 생각이 없죠, 그죠? 누가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팀 우리 또 팀장님이나 누가 관계자분 보시면 좀 위에다 좀 건의하셔갖고 좀 이렇게 칼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어쨌든 그렇고 참 저희는 그 도전 프로그램도 쓰지만 세무사랑 프로그램을 메인으로 쓰고 있는 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저희는 제가 일하는 사무실은 저는 거기 사무장으로 있고 자 어쨌든 실무에서 볼 수 있는 흔히 볼 수 있는 벤처기업 확인서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거 없이 그냥 말로 해도 돼요. 사실 근데 친절하게 나오죠. 자 공제가면 세액계산서 최저한세 조정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추가적으로 이제 여기 안 나오지만 제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까지도 갈 겁니다. 근데 얘가 좀 한 게 순서가 법과세 줄여서 법과세라고 할게요. 법과세를 먼저 가서 불러와줘요. 불러오면 이게 나와요. 이게 산출이 돼요. 법과세에서 이게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 아까 기부금 조정 명세서 설명했듯이 지금까지 틀리지 않고 그대로 왔다면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힌트를 주죠.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공제감면세 계산 2번을 누르고 항상 우리가 세액 공제나 감면을 하게 되면은 이제 계산서를 작성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최저한세 검토를 하게 되고요. 패턴이 똑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공제감면세액 합계표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여기로 돌아가요. 여기서 반영을 해줘요. 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계산서 단품 메뉴로 왜 시험 문제가 나오면은 얘네들을 이제 그 칸에다 입력하잖아요. 공제감면세 최저한세 적용이냐 배제냐. 그게 이제 이렇게 작성해서 거기에 자동 반영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좀 이따 설명을 좀 더 해드릴 거고요. 좋아요. 자 그럼 이제 뭐 자료 1은 사실 없어도 되는 자료지만 AT가 좀 한 페이지를 더 할애를 해서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구경이나 해봐. 약간 실무에 이런 것도 볼 수 있어. 이런 취징 측면에서 출제위원이 내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라고 돼 있고 뭐 이건 뭐 그렇고 이것만 잘 보시면 되죠 사실. 감면 대상 세액 계산 자료 보고 똑같이 치면 되는 거라 뭐 어려운 건 없어요. 자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법인조정 2에 보시면 법과세가 있어요. 이 두 번째예요. 첫 번째 거 아니에요. 얘를 눌러줍니다. 얘를 눌러주면 앞에서 우리 그 기부금 세무조정한 것까지 이제 제대로 만약에 들어왔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 기부금 한도 초과액 합계가 자동으로 꽂혀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소득금액 있죠. 이것도 자동으로 다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법과세 지금 아무것도 없죠. 불러오기 눌러볼게요. 뿅. 자 보니까 정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저는 그냥 불러왔을 뿐인데 지금 여러분 혹시 시험지 갖고 계신 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에서 제시된 숫자랑 토시아나트리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만 잘했다면 저게 답이야. 이렇게 힌트를 다 주는 거죠. 자 그리고 저장을 한번 눌러줘요. 반드시 저장 한번 눌러줘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읽어서 산출세액을 읽어갖고 감면세액을 산출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루트 어디라고요? 이제 공제감면 추납세액에서요. 주로 세공삼이 많이 나왔죠. 연구인력개발비랑 공제감면세액 2번입니다. 2번. 그리고 다 한 다음에는 합계표에 가서 마무리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중간에 이제 최저한세도 가야죠. 공제감면 자 여기서 F2번 눌러줘요. 보면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는 두 번째 거를 적용하시면 돼요. 창업, 벤처기업, 중소기업 감면. 창업, 벤처, 중소기업 6조 2항. 자, 하고 선택 눌러줘요. 그러면 산출세액이 나오는데 일일이 다 치시는 게 아니고요. 여기 불러오기라는 게 있어요. 불러오기를 한번 눌러줘요. 그러면 웬만한 게 다 나와요. 그쵸? 이게 어디서 끌어오는 거냐면
요 금액이 요 확인 잠깐 누를게요. 여기서 끌어오는 거예요. 여기 산출세. 여기 보이시죠? 요거를 끌어오는 거예요. 여기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감면소득인데 문제에서 친절하게 사실 실무는 여기보다 더 들어가요. 우리는 문제에서 이제 이걸 제시를 받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제가 실무자고 세무회계사무소 지금 사무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소득구분 계산서라는 것에서 산출이 돼요. 미리 좀 써줄게요. 제가. 이거는 실무 가셔서 진짜 맨땅에 헤딩할까 봐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다른 경우도 있거든요. 왜 다르냐면 소득구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공제감면 검토할 때 저도 전산세무 1급 옛날에 따고 그 당시 사무장님한테 네, 전 뒤지게 혼났던 것 중에 하나가 소득구분을 몰랐어요. 저는. 근데 소득구분 계산서 작성하는 게 시험 문제 출제가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됐어요. 근데 앞으로는 뭐 AT에 출제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태까지 전산세무 TAT 통틀어서 단 한 번도 소득구분 계산서가 출제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되게 중요해요. 제가 만약에 출제자라면 저는 이건 꼭 내고 싶어요. 소득구분 계산서라는 곳에서 이 소득구분이 완성이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거는 있어요. 근데 이게 근데 시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소득구분 계산서가 있어요. 실제로 여기 보시면 소득 및 과표 계산에 여기 소득구분 계산서 있죠. 이걸 작성을 해야 이쪽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살짝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게 이제 표준손익계산서에서 이렇게 불러오면 이렇게 불러와서 뭐 감면 이렇게 해갖고 세무조정 반영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소득구분 계산서 이렇게 가서 그걸로 갖고 이제 여기 최종적으로 찍히는 금액을 가지고 이제 공제감면을 하게끔 돼 있어요. 아마 실무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게 제가 뭔 소리 하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금액은 190-762-000 이렇게 해줄게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이건 무슨 의미냐면 전체 과세표준 곱하기 산출세액 부분인데 산출세액에서 이제 50%를 감면해 줄 거예요. 근데 그게 사업과 직접적으로 이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의 순수한 소득 있죠. 감면 대상 소득. 그거가 맞는지를 검토를 해서 딱 그 감면 대상 소득만큼만 공제를 받아라.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감면을 받아라. 근데 조금 어렵죠, 그죠? 사실 이거는 제가 보니까 다른 유튜브 이제 하시는 자격시험 저랑 이제 비슷하게 TAT 1급이나 전산세무 1급 하시는 강사님들도 이거를 안 건드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근데 뭐 그분들이 이제 실무자들은 아니시기다 보니까 저처럼 이제 뭐 저도 지난 3월하고 5월달 세무조정을 했고 또 지금 이제 촬영 시점이 10월이거든요. 그러면 좀 있으면 이제 지금 이제 저도 부가세 예정 신고 기간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실무를 하면서 이걸 하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 뭐 유튜브 영상도 좀 늦고 했는데 앞으로는 좀 부지런 떨려고요. 근데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도. 그래서 실무 얘기를 좀 해줘야 그래도 뭐 이 선생한테 이 얘기를 들어서 그것도 내가 좀 직접 만져본 적은 없지만 저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 정도는 내가 좀 알고는 있다. 뭐 이렇게만 하셔도 면접 볼 때 이게 우리가 입 밖으로 털기가 참 좋거든요, 이게. 그래서 감면율 50% 입력해주고 자 이렇게 확인 눌러줄게요. 그리고서 밑에 공식을 보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0% 다 안 해준다니까요. 이걸 딱 하면 2,390만 9,441원에 딱 50%를 해주는 게 아니라 요 비율만큼 밖에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대략. 그러면 대략 계산해 보면 190-762-000 나누기 219-547-205 한 86.8% 정도만 해주겠다는 거예요. 50%를 다 해주는 게 아니라 50%에 86.8%. 여기서 최저 검토를 해줘야 되거든요. 저장을 한번 눌러줘요. 최저한세를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저장 눌렀으면 자, 이 상태에서 나가지 마시고 F10번을 그냥 눌러버려요. 그 다음에 최저한세 이렇게 하면 조정계산서 바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왔죠. 순서 잘 봐야 돼요. 다 계산했죠. 저장 눌러줬죠.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자 세로 블록에 한번 눌러줄게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조정감이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조정감. 자, 이거 설명 좀 해드릴게요. 감면세액이 원래는 1,038만 7,316원을 감면을 해주려고 했는데 이게 최저한세 검토 대상이다 보니까 중소기업이 내야 할 최저한세가 7%예요. 최소 7%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2,390만 9,441원에서 최소 7%인 1,536만 8,304원은 내셔야 된다. 그래서
이 1,000만 원을 다 공제는 못 해주고, 예, 다 못 해주고, 184만 6,179원은 공제를 못 해주겠다. 2월 시키겠다. 이거예요. 예. 감면이니까 2월은 참 안 됩니다. 예. 예, 이거는 감면을 말 잘해야지. 감면하고 공제가 틀린 거예요. 감면은 못 해주겠다. 이건 2월이 안 돼요. 감면은 공제는 2월이 되는데 감면은 2월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것만큼은 못 시켜주겠다. 이걸 컨트롤 C를 눌러요. 이렇게 저장 한번 눌러줘요. 저장 꼭 눌러야 돼요.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실질적으로 감면받는 세액과 최저한세 검토했을 때의 조정 후 세액이라고 여기 뜨는 요 라인에 있는 요 감면 세액이 일치하죠. 그럼 맞게 하신 거예요. 이게 조정감 먹었다 그래요. 실무에서는 최저 배제 당해서 조정감 먹었다. 뭐 또는 뭐 최저 배제 당했다. 뭐 여러 가지 실무 표현이 있는데 그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나가셔도 돼요. 이제 최저 검토했으니까. 사유 발생일 이제 2021년 12월 31일 맞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얘는 다 했죠. 그럼 저장하면 돼요. 뒤에 있는 검토표가 있는데 사실 이것도 실무에서는 되게 중요하긴 해요. 근데 이것도 아직 출제가 된 바가 없는데 저도 출제 한번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런 것도 한번 보면 좋은데 어쨌든 이거는 평가 범위가 현재는 아닙니다. 이 문제에서는 여기까지 하셨으면 다 되신 거니까 이제 저장 다 되셨으면 나오시면 되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아직 안 끝났어요. 이제 뭐 하면 돼요? 학계표 가셔야 돼요. 항상 공제 감면을 하고 나면요 학계표에서 불러와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학계표를 들어가서 그냥 세로 블록이 한 번만 하시면 돼요. 자 세로 블록이 이렇게, 그리고 뭐 변화가 없어 보이죠? 마우스 좀 긁어 보세요. 긁으면 여기 보세요. 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자 대상 세액과 감면 세액이 서로 지금 일치하지 않죠. 이게 뭐예요? 이 금액을 원래 감면해 줄 수 있는 대상 세액인데 최저한세를 아까 180 얼마 두드려 맞았잖아요. 두드려 맞은 거를 빼고 조정감 빼고 난 나머지가 감면 대상 세액이야.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까지 하시고 반드시 저장을 누르셔야, 자 보세요. 여기서 그냥 제가 저장 안 누른 상태예요. 세로 블록이 한번 눌러볼게요. 없죠. 원래 여기 17번에 떠야 돼요. 그 얼마 우리 이제 요 금액이 요 8541137이 여기 떠야 돼요. 우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할 때 뭐 그쵸, 여기 이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나 뭐 창업 지금처럼 벤처 감면 이런 거 여기 입력해주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기다 입력해주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공제 감면 학계표까지 갔다 와야 세로 블록에 있을 때 자동 반영돼. 이거 실무에서 되게 많이 쓰는 부분이거든요. 이 지금 하는 이 흐름이. 법인세를 실무에서 1년에 한 번 하다 보니까 여러분처럼 또 공부를 이렇게 막 빡세게 하지 않으면은 또 이것도 공부하던 게 휘발성이 강하다 보니까 내가 취업 전까지 열심히 공부하다가 취업하고 나서 안 써먹으면 다 까먹는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게 이런 거예요. 자 반드시 여기서 저장 한번 눌러줘요. 그리고 나서 닫았어요. 아까 저장 눌렀죠? 아까 저장 안 눌렀을 때 세로 블록에서 여기 안 떴죠? 불러올까요? 보세요. 뜨잖아요. 여기까지. 원래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은 이건 평가 범위가 아니에요. 그죠? 여기 보면은 여기 법과세가 안 나왔으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뭐 분납이 있다면 분납까지도 하면 좋겠죠? 원래 이렇게 엔터 쳐서 1,000만 원 넘어가니까 분납 5368304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이렇게까지 이제 분납을 하면은 퍼펙트한 거죠. 진짜. 이렇게 하고 이제 뭐 다른 거 다 마감해 갖고 법인세 신고 완료하고 하면 이제 실무처럼 실무에서도 이렇게 해요. 할 거 다 하고 나서 하면 100% 실무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아까 뭐 소득 구분 계산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 좀 복잡해지긴 하죠. 그렇긴 한데 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같이 리뷰를 봤네요. 자 전체적으로 TAT 1급 48회 세무조정은 제가 정말 괜찮았던 것 같아요. 난이도도 1, 2, 3, 4번 난이도 특히 이제 1, 2, 3번까지는 난이도가 정말 쉬웠고 4번은 이제 아까 뭐 조금 고민했을 게 이제 그 접대비가 아니라 그 뭐냐 그 대표이사 동창회 특별회비 그게 조금 그랬을 것 같고 설령 거기서 미끄러졌다고 해도 공제감면세액이 이제 문제가 없도록 소득 금액을 다 제시하고 그걸 이제 맞추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좀 뭐 힌트를 어느 정도 줬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그 금액이 제시가 되면 그게 사실 이제 그건 좀 모르잖아요, 그죠? 저 같은 사람은 아는데
예. 근데 또 뭐 회차마다 꼭 맞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문제를 많이 접해보고 또 많이 풀어보고 강의도 해봤기 때문에 제가 대충 어떻다는 걸 알고 있겠지만 뭐 예, 거의 들어맞아요. 옛날 기출 문제를 봐도 이렇게 금액 제시하는 거 보면은 그때까지 올바르게 맞게 했다면 나올 수 있는 금액으로 제시를 합니다. 예, 그거는 맞아요. 좋습니다. 이렇게 48회 법인세 관리 리뷰를 모두 마쳤고요. 예, 전체적인 총평은 뭐 괜찮았다. 5번도 조금 익숙해지시면 앞으로 좀 도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수험생들을 괴롭히려고 막 난이도를 올리는 거는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풀어 막 이런 거.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 시험 리뷰로 앞으로 시험 준비하시는 거 좀 참고되셨으면 하고요. AT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분들도 이 리뷰를 통해서 AT 시험에 대한 어떤 그런 성향을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다른 시간에, 다음 시간에 다른 자격증 또 리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